봅시다. 자,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뭔가 대단한 무언가를 쓰는 건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뭐야? 숨은 그림 찾기랑 똑같아. 잘 찾으면 쉬운 거고 못 찾으면 더럽게 어려운 거고. 자, 실수 전체 집합이 정의역인 fx가 있는데 즉 x에다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 이 식이 항상 성립한대. 그때 f 구하래. 자, 그러면 이런 류의 문제는 뭐 대충 내가 뭐라고 딱 정의 내리지 않아도 알 거야. 여기다가 뭔가 알맞은 수를 넣어서 답을 구하는 문제지, 그치? 뭔가 fx를 구하는 이딴 문제는 아닌 거잖아. 자, 이럴 때 일반적인 경우라면 너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선택지가 뭐냐? 이런 류의 문제에서 첫 번째 x에다 0 넣는 게 첫 번째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가 있겠지, 그치? 중요한 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랑은 상관없어. 지금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야. 이런 류의 문제, 아무거나 넣어서 성립하는 식을 줬을 때 너희가 첫 번째로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가 0 넣는 거.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0을 넣어봤자 딱히 뭐가 없어. 왜냐? 넣어보면 F0 플러스 2 곱하기 F1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있을 때 F0 구할 수 있어? 못 구하잖아. F1 못 구하잖아. 그치? 다음, 두 번째로 선택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가 하필이면 얘는 x고 얘는 1마 x여서 하는 말이야. 얘네 둘이 똑같아지는 x값을 넣어보면 얘랑 얘가 똑같으니까 그 값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요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겠지. 즉 x에다 2분의 1을 넣는 거. 그럼 x에다 2분의 1을 넣으면 이것도 쓰지 마. 요렇게 되잖아. 그러면 f2분의 1 값은 구할 수 있지. 그래서 f2분의 1을 구했다 치자.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아는데 뭐 어쩌라고 이건 아무 상관없잖아.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다시 얘네들을 어떻게 보면 합친 거지. 보니까 2분의 1을 넣었을 때만 얘네들이 똑같잖아. 왜? 얘네들이 같아지는 x값이 2분의 1이니까.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럼 2분의 1을 빼고는 무조건 어떤 애랑 어떤 애의 관계식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 x에다 0 넣으면 이쪽이 0 되고 이쪽이 1 되지. 그러면 이쪽이 0 되는 x값은 1이잖아. 그럼 x에다 1 넣어보자. 그럼 얘가 f0이 되고 얘가 f1이 되니까 얘네 둘이 또 나오지. 그럼 이 구조라면 연립이 되겠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 각각의 x랑 1마 x가 내가 알고 싶은 9가 되도록 하는 x값을 넣어보자는 거지. 그래서 x에다가 9를 넣어보고 x에다가 마이너스 8을 넣어보자는 거야. 이게 최종 결론. 그래서 9와 마이너스 8을 넣어보니까 f9 플러스 2 곱하기 f 마이너스 8은 79다라는 식 하나랑 f 마이너스 8 플러스 2 곱하기 f9는 62다라는 식이 나와서 얘네들을 연립할 수 있게 되지.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을 한다면 F9가 가볍게 나오겠다. 가 결론. 이해됐을까? 그래서 F9를 구하면 정답은 15. 이건 단순한 연립이니까. 연립 빡세다면 치환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X 플러스 2Y는 79다. Y 플러스 2X는 60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넣어보면 돼 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를 기억해줘. 알겠지? 이런 류의 문제에서는 누가 뭐래도 먼저 생각해 볼 만한 건 x가 0일 때야. 왜냐면 그럴 때는 x가 0일 때 문제 풀이가 언제 들어가는 거냐면 이런 애들이 사라져. 그러면서 뭔가를 계속 점층적으로 f0을 통해서 f1을 구하고 1을 통해 2를 구하고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 근데 얘는 그건 아닌 거고. 알겠지?
자, 이게 269번이었고 270번. 270번도 마찬가지야. 잘 찾는 문제지. 그래서 문제적으로는 좀 짜증이 날 수 있는데 여기서 뭐 대단한 내용이 있다거나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건 딱히 없어. 자, A는 유리수 전체 집합. 그래서 M과 N 자리에는 유리수라면 아무거나 넣어도 된대. 자, 근데 주어진 식이 F 2분의 M 플러스 N이 2분의 FM FN과 같대. 그리고 준 게 F0이 2고 F1이 4래. 자, 이때 F2를 구해보고 F2분의 5도 구해보고 F3도 구해보래. 그러면 너희가 할 일은 뭐겠어? 요 식에 M과 N 자리에 누구를 넣어야 얘네가 나올까야? 그때 당연히 얘네를 사용하겠지. 오케이? 전아, 그러면 네가 맞춰봐. F2 구해보자. F2 구하려면 M과 N에 뭐 넣으면 되겠니? 얘가 F2가 돼도 되고 얘가 F2가 돼도 돼. 쓸 거는 요거. M과 N에 뭐 넣으면 딱 F2가 나오겠어? 응? 뭐랑 뭐를 어떻게 넣으면 F2가 나올까? 네? M이랑 N에 0? 그럼 여기는 F0 되잖아. 얘도 F0이잖아. 얘도 F0이잖아. 그럼 F0은 F0이던데. 그래서 결론은 뭐야? 찾는 게 일이다. 시연아, 뭐 넣어야 돼? 이렇게 안 풀었어?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풀었어? 내가 지금 그거 물어본 거야. 뭐 넣어야 되냐고. 첫 번째, 순서 상관없어. 0과 2를 넣어보자. 넣어보면 여기는 F1이 될 거고 이쪽이 2분의 F0 F2가 되겠지. 얘 알잖아. 그럼 얘 구할 수 있겠지. 얘야. 잘 찾아야 돼. 그럼 F2 바로 나오겠지. 얘들아, 그지? 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F2가 6이 나온다. 다음, F2분의 5를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는 지금 2분의 5잖아. 그럼 M 또는 N 자리에 2분의 5를 넣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냐? 딱 알맞는 건 여기가 2분의 5가 되는 게 제일 좋잖아, 모양상. 그럼 얘가 2분의 5가 되려면 M과 N이 뭐 1, 4도 있고 2, 3도 있고 있겠지만 나 지금 F2 구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2랑 3 집어넣으면 딱 이 모양 나오지 않아? 그러려면 나 추가로 뭘 알아야 돼? F3. 그래서 F3을 먼저 구하자. 그럼 F3을 구하려면 뭐 넣으면 될까? F3. 3. 그럼 얘가 3 되려면 이거 더한 게 6 나와야 되잖아. 그럼 숫자가 너무 커지지. 그럼 얘처럼 얘가 3이라고 둔다면 여기가 3이 올 거고 그럼 여기에 0 넣을까 1 넣을까? 1 넣는 게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3과 1 넣어보자. 3과 1 넣으면 F2는 2분의 F3 플러스 F1이 되니까 얘 알잖아. 얘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F3을 구해보니까 얘가 8 나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예측했던 대로 얘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다. 뭐 넣으면 돼? 2랑 3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순서상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다. 그래서 2와 3 넣으면 F 2분의 5는 2분의 F2, F3이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F2분의 5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도 마지막으로 구해주면 얘가 7 나오네.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21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잘 찾는 문제야. 대단한 문제 아니지. 오케이, 됐을까? 그때 논리적으로 너희가 센스 있게 찾으면 돼. 요게 270번이었고. 자, 71번은 이제 조금 생각을 해야겠지. 자, 71번 봅시다. 뭐 필기할 거 딱히 없으니까 지우개. 그러니까 얘는 사실 필기할 것도 없지. 그냥 누구 넣으면 되는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면 끝나는 거니까. 찾는 게 문제였고. 자, 71번. 자, 집합 x가 1, 2, 3, 4, 5인데 x에서 x로의 함수를 했으니까 정의역 1, 2, 3, 4, 5, 공역도 1, 2, 3, 4, 5인 상황. 자, 이 상태에서 주어진 식이 F1은 F3과 F4의 합과 같대. 그리고 그거는 F2에서 F3을 뺀 것과 같다. 라고 했어. 그리고 F2, 4, 5의 합의 최소값, 최대값 구하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머리를 좀 써봅시다. 얘들아, 여기 지금 요 식에서, 수식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 식에서 F1, F2, F3, F4 중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당연히 F1이지. 왜? F1만 단독으로 있잖아. 그지? F1이 몇일 때 누가 몇이다 라고 생각해야겠지. 그지? 자, 이때 생각할 수 있어? 이제 F1이 1 될까? 안 되지. 안 되지. 왜냐면 지금 1, 2, 3, 4, 5가 정의역이자 공역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은 1, 2, 3, 4, 5 중에서밖에 안 돼. 근데 그러면 얘랑 얘가 아무리 작아봤자 1이잖아. 지금 여기 문제에서 1대1 함수다. 1대1 대응이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딴 말 없잖아. 그러니까 함수가 겹쳐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 둘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1이지. 그러니까 얘는 1이 죽어도 안 돼. 됐지? 다음. 또 안 되는 거 뭐 있을까? 얘가 가질 수 없는 값. 1부터 5 중에. 5. 왜? 이쪽 보면 되지. 얘가 아무리 커도 5고 얘가 아무리 작아도 1이잖아. 그럼 뺐을 때 나올 수 있는 최대값은 4거든. 그러니까 F1이 될 수 있는 수는 2, 3, 4밖에 안 돼. 이렇게 굴릴 수 있는, 이렇게 굴릴 수 있으면 돼. 일단은. 그래서 F1이 2일 때와 3일 때와 4일 때로 나눠서 보자. 라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 되지. 합시다. 첫 번째. F1이 2라면. 자, F1이 2라면 아까 말했듯이 F3과 F4는 1이어야만 해. 몇 가지 확정이지.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야, F3이 1이래. 그러면 F2까지도 확정이네. 이만큼 다 확정됐지. 됐니? 그럼 남은 거 뭐 있어? F1, 2, 3, 4, F5 남았다. 그지? 그러면 F5는 지금 이 수식에 안 걸려 있잖아. 그러면 뭐야, F5는?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F2와 F4와 F5를 더한 값의 최대 최소값이니까 최대값일 때 F5는 몇이겠어? 당연히 5겠지. 최소값일 때 F5는 몇이겠어? 당연히 1이겠지. 그러니까 F5는 나중에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 상태에서 생각할 거 뭐겠어? F2와 F4의 합의 최소 최대만 구하자. 일단은. 그래서 첫 번째 경우 F1이 2라면 그때 F2와 F4의 합의
최소값은 3이고 최대값은 그냥 3이겠네. 그냥 3 나오지. 얘네 둘만 더한 거. 거기다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여기다가 5 더하면 되지. 최소값 구한다면 1 더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다들? 자, 다음 두 번째. F1이 3이라면. 자, 3이라면 얘네 둘이 1, 2 아니면 2, 1일 거야. 그지? 그럼 또 나누자. F3이 1이고 F4가 2라면 F3이 1인데 제가 3 떠야 되니까 그러면 F2는 4네. 여기까지 확정이지. 됐네? 그럼 이 케이스 다 나왔네? 그럼 요 경우일 때는 F2와 F4의 합은 6이 나오지. 오케이? 다음. F3이 2일 수도 있을 거 아니니? 그럼 F4가 1이겠지? 그럼 F3이 2니까 F2는 5겠네. 또 한 케이스 끝났지? 그럼 요때 F2와 F4의 합은 6이네. 뭐가 있든 상관없네. 자, 마지막 F1이 4라면 자, F1이 4라면 얘네 둘이 1, 3도 되고 2, 2도 되고 3, 1도 되잖아. 너무 많아. 그럼 이쪽을 먼저 보자. 왜? 얘는 뺐을 때 4 나오는 경우가 딱 한 번밖에 없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보자, 이번엔. 오케이? 그러면 F1이 4라면 F2는 무조건 5여야 하고 F3은 무조건 1이어야만 하고. 그럼 F3이 1이니까 F4는 3이네. 이렇게 한 케이스가 끝나지. 그러면 요때 F2와 F3의 합은 8 나온다. 됐네? 그러면 F2와 F4를 더한 값의 최대값일 때 문제에서 원하는 최대값이 나올 거고 F2와 F4의 합이 최소일 때 문제에서 원하는 최소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더한 값의 최대값은 8이니까 걷다가 F5의 최대값까지 더해주면 그게 완전 최대겠지. 다음 F2와 F4를 더한 값이 최소일 때 F5의 최소값까지 더하면 그게 완전 최소값이겠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최대, 최소 더하면 정답 10. 뭐야? 뭐 잘못했냐? 13. 뭐 잘못했을까? 그래서 여기는 사실 영양가가 없는 페이지. 근데 연습은 해봐야 돼. 잘 나오거든, 생각보다. 자, 넘겨서 210페이지는 솔직히 말하면 질문이 없어야 돼. 여기는 안 어렵거든. 혹시 질문 있니? 혹시 있을까? 272번 같은 거 얘들아 실수하지 말고. 이거 알잖아, 뜻은. 얘들아 F랑 G가 똑같다는 건 F랑 G에다가 어떤 수를 넣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에서는 x세제곱 플러스 4랑 7x 마이너스 2가 똑같게 만들어주는 x값 찾으면 되고, 그건 3차 방정식 풀면 되지. 그때 나오는 근이 3개지. 그럼 답이 1번이 아니라 그 3개로 만들 수 있는 정의역이 몇 개냐 하는 거니까 원소 3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지. 공집합 빼고. 그래서 7개. 요거 실수하면 안 돼, 이런 거. 여기 질문 없지? 얘들아 74번도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마이너스 1 넣고 같다, 1 넣고 같다, 3 넣고 같다라고 식 세우면 어렵지 않게 연립방정식인 거 보일 거고. 그치? 없으면 넘기자. 그 다음 페이지에서 75랑 76번은 이제 기본 문제로 넘어가야 돼.
75, 76은 이제 기본 문제가 돼야 돼, 얘들아. 혹시 있니? 77번은 할 거야. 76. 75랑 76 중에 틀린 게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75랑 76은 이제는 기본 문제가 되어야 돼. 이거 풀어서 맞춘 사람들은 내 말에 동의할 거야. 근데 진짜 알겠지? 자, 76번 보자. fx가 있는데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근데 fx를 보니까 절대값이 있네? 그러니까 식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두 개인 거지. 그래서 두 개를 명확하게 분리해 주자면, 자, 첫 번째 식은 절대값이 그냥 나와서 정리하자면 3m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두 번째 식은 절대값이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서 정리하자면 마이너스 3m 플러스 2의 x 플러스 2m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됐지? 사실 이거는 1차 함수기 때문에 뭐 x가 언제 어느 범위가 x다 어느 범위다 그것조차 딱히 의미 없어. 어차피 얘 그래프는 당연히 이렇게 뭐 꺾이겠지. 근데 그런 느낌일 텐데, 자,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자, 두 개의 1차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였지. 첫 번째, 증감이 같다. 몇 번이나 썼지? 즉, 얘가 증가면 얘도 증가해야 돼. 얘가 감소면 얘도 감소해야 돼요. 1차 함수니까 뭘로 판단? 기울기로 판단. 얘의 기울기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기울기의 곱이 양수다. 두 번째, 이어진다. 근데 얘는 안 봐도 뻔해. 어차피 이어질 거야. 그러니까 얘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돼. 물론 신경 쓰고 싶으면 신경 써도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풀면 돼. 자, 이 2차 부등식을 풀려고 보니까 최고차인 개수가 음수네. 바꿔줘야지. 그럼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다. 뭐 구하래? B에서 A 빼래. 얘에서 얘 빼래. 정답 3분의 4. 끝. 됐죠? 이제 동의하나? 기본 문제급으로 와야 된다는 거? 자, 277번 봅시다. (277번) 자, 함수 문제가 이런 게 좀 많은 편이긴 한데, 뭐야? 아까도 했었지만, 케이스별로 나눠서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 그게 함수에서 좀 많이 나오거든? 자, 77번 보면, ABC라는 상수가 있었고, 집합 X가 0, 1, 2인데, X에서 X로의 함수 FX라. 그러면, 0, 1, 2에서 0, 1, 2로 가는 함수가 있다. 자, 이 상태고 지금 그냥 함수라서 겹쳐도 된다는 얘기 아직까지는. 자, 이때 A-B 플러스 C의 최대값 구하시오. 단 A는 양수다. 당연히 쓰겠지. 자, 이제 조건을 봅시다. 가에 나왔네. 1대1 대응이래. 함수가 겹치면 안 돼. 다음 두 번째가 핵심이겠지. 집합 X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하여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일단 이 임의의 x에 대하여라는 말을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지. 또나 임의의 x에 대해서라는 말 언제 배웠니? 무슨 단원에서 배웠을까? 찍어봐. 1학기 때 배운 거. 1학기 때 배워서 찍어봐. 중간고사 범위야. 뭘까? 전화. 항등식. 이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를 표현하는 방법이 일단 모든 x에 대하여가 있었고, 그치? 또 하나가 있었던 게 뭐여서?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거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랑 똑같아. 임의의 x다라고 해서 너희가 오해할 수도 있는 게 뭐야? 여기다가 0, 1, 2 중에 어떤 애는 되고 어떤 애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아니야. 다 된다는 얘기다. 알겠지? 랜덤한 x를 집어넣었을 때 다 된다는 얘기니까 아무거나 다 된다는 얘기야. 무작위로 넣어도 된다. 이 뜻이거든. 자, 그러니까 시켰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지. 여기다가 0 넣어도 되고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된대. 그러니까 넣자. 됐다. 자, F0, F1, F2를 다 표현했어. 그지? 근데 우리 아까 봤듯이 얘가 1대1 대응이랬고 정의역과 공역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얘네 셋 중에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일 거야. 그지? 누가 누군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 그지? 그럼 이 상황에서 A, B, C 중에 누구를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C지. 왜? C를 기준으로 둔다면 얘는 애초에 해결이 되고 끝나버리잖아. 얘는 둘만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C를 기준으로 보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처음에 말한 대로 뭐야? C를 기준으로 케이스별로 나눠서 풀면 되겠지, 이제는. C가 0일 때 풀어보고 1일 때 풀어보고 2일 때 풀어보고 이렇게 가겠지. 갑시다. 자, 첫 번째 C가 0이라면 자, C가 0이라면 남은 애들 F1은 A 플러스 B가 될 거고 F2는 4A 플러스 2B가 될 거다. 근데 얘네 둘은 하나는 1, 하나는 2여야 해. 남은 애들이니까. 그러면 나눠서 풀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2일 때 풀어보고 얘가 2, 얘가 1일 때 풀어보고 연립. 오케이? 그래서 연립을 했을 때 누구를 만족시키는 게 답인 거야? 이걸 만족시키는 게 답인 거지. 뭔 소리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거 연립은 뭐 단순한 산수니까 생략하자면 결론 첫 번째 C가 0이라고 해서 얘가 1이고 얘가 2 바꿔서 연립을 했을 때 이거는 굳이 계산 안 해도 되더라.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걸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건 없어. 다 A가 음수 나오거든. 연립해보면 안 나와. 굳이 안 해도 되더라. 오케이? 안 돼. 연립해보면 A 값이 저 조건에 다 안 맞아. 해보면 알 거야. 나 못 믿겠으면 해보고. 안 돼. 안 나와. 자, 다음 두 번째 C가 1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F1은 A 플러스 B 플러스 1이고 F2는 4A 플러스 2B 플러스 1이 나오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자 C가 1을 가져갔으니까 얘네 둘이 0과 2를 나눠갔겠지. 그래서 얘가 0이면 얘가 2일 거고 얘가 2면 얘가 0이겠지. 그래서 또 연립방정식을 풀겠지. 풀어보면 요때 문제 조건에 맞는 답이 나온다. 요때.
얘가 0이고 얘가 2라고 해서 연립해보면 이때 A가 2분의 3이 나오고 B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게 돼. 그리고 이때는 안 되고. 이게 결론이야.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지? 세 번째. C가 2라면. 그러면 F1은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될 거고 F2는 4A 플러스 2B 플러스 2가 되는데 이번에 얘네들은 0과 1을 나눠 갖겠지. 그럼 얘가 0이면 얘가 1일 거고 얘가 1이면 얘가 0이겠지. 그러면 요것도 연립방정식을 또 풀어보면 이때 문제 조건에 맞는 답이 나온다. 그럼 요때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 A가 2분의 3이 나오고 B가 마이너스 2분의 7이 나온다. 그래서 문제 조건에 맞는 A와 B, C가 요때랑 요때다 라는 게 결론이야. 그러면 얘랑 얘 중에서 문제 조건에 맞는 게 답이겠지.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최대값. 그러면 A와 C는 크면 좋고 B는 작으면 좋겠지. 그치? 그럼 얘네 두 개를 비교해보면 A 값은 똑같네. C의 값은 얘가 1 크네. B의 값은 얘가 1 작네. 아, 그러니까 이때가 문제에 맞는 거다. 그래서 넣어보면 2분의 3 플러스 2분의 7 플러스 2가 돼서 정답은 7이다. 그치? 그래서 뭐 딱히 대단한 거 없어. 그치? 그냥 연립방정식은 내가 생략할 만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생략한 거고 결론은 뭐다? 여기까지 오면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로 이 집만 해서 C를 기준으로 나눠서 풀면 되겠다까지만 세울 수 있으면 끝난 문제야. 나머지는 산수. 자,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거 맞춘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278번 다 4번이라고 쓰지. 정답은 2번이고. 그럼 왜 기억이 안 되냐? 이거는 그냥 한 번만 들어봐, 얘들아. 이거 되게 치사한 거거든? 지금 너희가 기억을 보기를 맞다라고 한 이유는 0 넣었을 때 0 나오고 1 넣었을 때 1 나오고 2 넣었을 때 2 나와서일 거야. 그지? 그러면 상등함수 맞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맞지? 맞는데 상등함수의 정의를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져. 애초에 너희가 무슨 책을 교과서를 보건 어떤 책을 보건 간에 항등함수는 뭐냐라고 한다면 그 항등함수의 정의가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상황에서 x를 넣으면 x가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불러. 이게 항등함수의 정의거든. 근데 우리는 평소에 얘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풀곤 하잖아. 그치? 근데 요런 대전제가 하나 붙어 있어.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얘들아 잘 봐. 만약에 정의역이 1, 2, 3이야. 근데 공역이 1, 2, 3, 4라고 치자.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갔어. 그러면 요거 항등함수 아니라는 거야. 왜? 정의역과 공역이 다르거든. 그럼 왜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항등함수의 역함수는 항등함수지 얘들아. 당연하지. 이렇게 가나 그게 그거니까. 항등함수의 항등함수의 역함수도 항등함수여야 돼. 됐지?
얘들아, 이거 역함수 있냐? 없잖아. 그래서 항등함수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역함수 없잖아. 여기 얘가 정의역일 수가 없잖아. 4 남는데? 그치? 그래서 항등함수가 되려면 요렇게 기억하고 있어도 좋고, 항등함수의 역함수는 항등함수가 나와야 돼. 그래야 진짜 찐 항등함수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4는 없어져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뭐가 됐든. 그래서 기억은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는 건 맞지만 애초에 뭐라고 써있어? 정의역은 0, 1, 2고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쓰여있지. 그러니까 얘는 항등함수라고 하면 안 돼. 애초에. 되게 치사한 문제야. 진짜로. 오케이? 됐지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다른 문제들을 보면 비슷한 뭐 함수의 개수 같은 거 셀 때 보면 항등함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게 줄 거야. x에서 x로의 함수 이렇게 줄 거야. 그래야 말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외에는 뭐 의문점은 없을 거고 니은디귿은 뭐 별거 아니니까 그런 거고. 이 페이지에서 궁금한 거 281번 빼고 80번도 79번은 괜찮을까? 괜찮니? 79번은 조금만 머리 쓰면 되지 얘들아. hx는 항등함수니까 끝난 거고, 그러니까 79번도 보이지 얘들아?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야. 이제 보이면 돼. 자, 그럼 함수의 개수 갑시다. 280번. 함수의 개수가 이제 얘들아 여기에는 없지만 그런 거 있잖아. 뭐 정의역이랑 공역 준 다음에 1대1 대응의 개수, 함수의 개수 뭐 이딴 거. 이거는 이제 기본이 돼야 돼. 이제 그거는 기본으로 깔린 상태에서 자 280번. 자 정의역 1, 2, 3, 4 x에서 x구나. 정의역 1, 2, 3, 4 공역도 1, 2, 3, 4 함수의 개수 셀 때 만약에 조금 헷갈리는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대충 그려봐. 그려본 다음에 선 몇 개 찍찍 그어보면 돼. 그렇다고 모든 선을 다 그을 건 없고 그건 미친 짓이고 그지? 볼펜 색깔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알겠지? 자 봅시다. 조건이 뭐인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데 뭐 이 정도는 해석 가능하잖아. 자 집합 A라는 애가 있는데 그 집합 A의 원소는 함수값이래. 근데 그 함수값의 x는 집합 x의 원소다. 당연한 얘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집합 A의 원소는 함수값이 원소인 거야. 그지? 자, 함수값이 원소인 집합 A가 있는데 그 집합 A에 1은 들어가고 2는 안 들어간대. 즉, 풀이하면 뭐야?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 중에서 1은 fx로 1은 존재해야 되고 fx로서 2는 존재하면 안 된대. 이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때 1은 무조건 누구랑 만나야 돼. 대응해야 돼. 근데 2는 절대로 만나면 안 돼. 이 얘기지. 오케이? 뭔 소리 하는지 이해됐지? 그거를 집합으로 표현했을 뿐이야.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고르시오라고 한 거지.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이거를 세기가 보이면 쉬운데 안 보이면 곤란하지. 왜? 2로는 안 가야 된댔으니까 2는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데 1로 가야 된대. 근데 여기서 뭐 1대1 대응이다, 1대1 함수다 그딴 말 없으니까 1이 여러 번 겹쳐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뭐 1이 1로 갈 때, 2가 1로 갈 때, 3, 4 갈 때 뭐 1, 2가 갈 수도 있고 1, 3이 갈 수도 있고 1, 2, 3이 갈 수도 있고 1, 2, 4가 갈 수도 있으니까 이걸 다 세는 건 너무 힘들잖아. 그렇게 세려고 하면 이 문제는 되게 어렵지. 그지? 그럼 요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하게 세는 방법일까를 고민하면 되겠지. 어떻게 고민할까? 일단 2는 제외다. 그지?
어떻게 세는 게 가장 좋겠어? 전체에서 1이 없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겠지. 그치? 요렇게 세야지. 그래서, 자, 전체라 하면 뭐야? 이 없는 거, 이 없는 애들. 그러면 2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함수의 개수 셉시다. 아까 말했지? 이런 거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 자, 정의역 1, 2, 3, 4, 공역 1, 3, 4로 만들 수 있는 모든 함수의 개수는 3의 4제곱이지. 맞지? 1이 갈 수 있는 거 3군데, 2가 갈 수 있는 거 3군데, 3도 3개, 4도 3개, 3, 3, 3, 3. 얘가 전체 함수의 개수. 그 중에서 뺄 거야. 누구를? 1도 없는 거를 뺄 거야. 그럼 전체에서 1이 치역이 안 되는 경우를 빼버리면 1이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네 번 만나고 여튼 다 되겠지. 이렇게 세는 게 효율적이지.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세면 되겠어? 1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거 2개, 2도 2개, 3도 2개, 4도 2개. 2n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걸 빼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개수가 나오겠지. 정답 65개. 사실 280번을 못 풀면 281번은 당연히 못 풀어. 80번을 풀었는데 81번 못 푸는 건 그럴 수 있고, 말이 안 되는 건 80번은 틀렸는데 81번은 맞았다? 이건 좀 특이한 거고. 신기한 거지. 이해됐을까, 얘들아? 그래서 함수 세는 게, 자, 혹여나, 얘들아, 우리가 1학기 마지막에 배웠던 순열과 조합이 약하면 이 함수의 개수 쓸 때 되게 곤란해진다, 얘들아. 되게 많이 쓰여. 정말 많이 쓰이거든?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에서 최소한 수식 셀 줄 알고 순열이랑 조합의 특징 알고 있어야 돼. 언제 순열 쓰는지, 언제 조합 쓰는지.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81번 봅시다. 81번이 푸는 사람에 따라서는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좀 더 생각하기 쉬운 쪽으로 가볼게. 와, 시연이 지금 일어났다. 빨리 욕해. 실망이다. 초심을 잃었구나. 자, 여기서 일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잘 들어봐.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 보기보다. 자,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는데 1대1 대응이래. 됐고, 겹치면 안 돼. 1대1 대응이고, 나를 봅시다. 나에서 자, 써있는 그대로는 F1에서 1을 뺀 거랑 F2에서 2를 뺀 거랑 곱한 게 0이 아니래. 자, 그럼 해석하자. 두 개를 곱해서 0이 안 됐다는 건 둘 다 0이 아니란 소리니까 F1이 1이 아니고 F2도 2가 아니라는 얘기지. 맞나? 둘 다 만족해야 이 조건이 맞지. 됐어?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세면 쉬울까라고 했을 때 그럼 1이 아니래. 그러면 F1이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 5, 6 다 되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생각해도 되지. 답은 나와. 그때 봐봐. 이거를 고지고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자, F1이 2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들아, F2가 2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고려할 이유가 없지. 왜? 얘가 이미 2를 가져갔으니까. 그러면 F2는 뭐, 이 상황에서 뭐가 돼? 아무거나가 되겠지. 왜? 얘가 F1이 2를 가져간 순간 이 조건은 의미가 없잖아. 근데 F1이 2가 아니라 다른 수라면 그때는 F2도 신경을 써야 되지. 2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요 케이스랑 요 케이스가 세는 방법이 달라져. 오케이? 그것마저도 괜찮아. 오케이?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도 돼. 오케이? 그러면 2일 때와 2가 아닐 때로 나눠서 풀면 되거든. 요게 괜찮아 라고 한다면 이렇게 풀어. 자, 근데 요게 좀 힘들 수도 있거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 다른 방법을 좀 보자. 소연이 들어봐. 소연이 너 이렇게 했지? 다른 방법도 좀 보자. 자, 다른 방법은 예시를 들어볼게, 얘들아. 어제도 예시 들었는 예시인데, 생각해봐, 얘들아. 고등학생 1000명이 있어서 1000명을 세워놓고 그 중에서 덧셈 뺄셈 할 줄 아는 사람의 명수를 세고 싶어. 그럼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 덧셈 뺄셈 할 줄 아는 사람 세는 게 빠르겠니? 할 줄 모르는 사람 세는 게 빠르겠니? 모르는 사람 세는 게 빠르겠지, 당연히. 그럼 모르는 사람 세서 어떻게 하면 돼? 전체에서 빼면 되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눠서 풀 수 있으면 괜찮아. 괜찮은데 이거를 나누는 거를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지금 F1이 2일 때랑 나머지일 때가 달라. 그렇거든? 만약에 이거 생각하기가 빡세다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이용해서, 얘들아, 이거를 명제라고 생각해보자. 명제.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 치자. 근데 부정의 뜻이 있지 않니? 그러면 얘를 곧바로 구하는 것보다 방금 내가 예로 들었던 거 기억해봐? 어떻게 하면 돼? 얘의 여집합의 개수를 세서 전체에서 빼도 되잖아. 내 말이 이해됐을까? 그럼 얘의 여집합은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 F1이 1 또는 F2가 2인 애들이겠지. 얘의 정확한 여집합은 얘지. 집합에서 여집합, 명제에서 부정.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얘를 구하랬잖아. 얘 구하는 것 대신에 얘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자고.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돼. 오케이? 너희한테 좀 더 와닿는 거 하면 돼. 자, 그래서 난 요렇게 가볼게. 얘들아, 그러면 요거 개수 세자.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답은 전체 풀로 말하자면 이거지. 전체 1대1 대응 개수에서 요거 빼면 되겠지. 이해됐을까? 전체 개수에서 요거를 빼면 그게 얘거든. 구조상. 오케이? 얘들아,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배운 거 써보자. F1이 1인 거랑 F2가 2인 거가 또는으로 묶여있어. 합집합. 이걸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랑 이거를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의 합집합. 갑시다. 자, F1이 1인 함수는 1대1 대응이야? F1이 1인 1대1 대응은 몇 개니? 하루나 몇 개야? F1이 1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1대1 대응으로 가면 돼. 몇 가지니? 5팩. 됐을까? 5개가 5개한테 가면 되니까 5, 4, 3이 1이니까 5팩이라고 이해해도 되고 5, 4, 3이 1이라고 이해해도 돼. 다를까? 똑같겠지. 또는 합집합이야? 합집합 어떻게 구해? 2개 더한 다음에 교집합 빼야 되잖아. 얘만 만족하는 게 이만큼 있는 거고 얘를 만족하는 게 이만큼 있는 건데 그네들의 교집합이 있겠지. 그 교집합은 굳이 쓰자면 뭐라고 써야 돼? F1이 1, 2고 F2도 2인 거. 이거는 얘한테도 있고 얘한테도 있으니까 교집합이잖아.
그럼 얘는 그림으로 보자면 이 상황이지. 그럼 이건 뭐겠어? 당연히 4팩이겠지. 요 네모친 요 부분이 계산식이 요거다. 5팩 플러스 5팩 마이너스 4팩. F1이 1인 개수 5팩. F2가 2인 개수 5팩. F1이 1이고 F2가 2인 개수 4팩. 그리고 전체 개수는 당연히 6팩이겠죠. 그래서 정답 요거. 정리돼? 이렇게 풀어도 돼. 그래서 정답이 계산해보면 504다. 좋은 문제야. 아주. 다시 말하지만 저 노란색 부분에서 멈춰서 저대로 풀어도 돼. 당연히 돼. 근데 거기에서는 좀 머리를 다른 방식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야. 아, 이거 F1이 2일 때랑 2가 아닐 때로 나눠서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면 그냥 노란색으로 풀어도 돼. 됐죠? 넘겨서 왠지 함수의 개수는 다 해야 될 필인데, 자, 대표적인 거 하나 해보자. 284번 봅시다. 지금 뭐 어린애들 시험 보나 봐? 그지? 저쪽에서 시험 보는 거 같던데? 6층이랑 여기서? 좀 어려 보인다 싶은 사람들 한번 봐봐. 폭격해 가서. 점수 인플레. 100점 맞겠지. 설마. 자, 84번 해볼게. 자, 전체 집합은 3, 4, 5, 6. 이고 부분 집합 x랑 y가 있는데 그 문제 끝까지 읽어보면 x는 정의역이고 y는 공역이네. 자, 이때 x랑 y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고 x랑 y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래. 그리고 1대1 함수래. 일대 함수는 몇 개냐? 라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두고 예시를 들어보자. 자, 만약에 정의역이 1이야. 공역이 2, 3, 4야. 이때 1이 2로 갖다 치자. 얘들아, 이거 1대1 함수니? 1대1 함수 정의가 뭐였어? 쉽게. y가 안 겹치면 되잖아. 겹치니? 안 겹치잖아. 이거 1대1 함수 맞아. 늘어났어. 1대1 함수니? 맞아. 늘어났어. 1대1 함수니? 맞아. 늘어났어. 1대1 함수 가능하니?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됐어? 얘들아? 이거 1대1 함수 안 되잖아. 이게 어떻게 1대1 함수가 돼? 얘가 남았는데 함수도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결론은 1대1 함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정의역이랑 공역 중에 누가 더 원소의 개수가 많아야 돼? 공역.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랑 비교했을 때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많거나 같아야 돼. 그래야 1대1 함수가 가능해. 당연한 거 아니야, 얘들아? 정역이 많으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정역이 더 많으면 y가 안 겹칠 수가 없잖아. 이해됐지? 뭔 소리 하는지? 자, 그럼 이 말을 왜 썼냐? 지금 정역이 누구야? x잖아. 공역이 y잖아. 근데 끼키야 4개를 나눠 갖는 거 아니야? 나눠 갖는데 요거를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정의역이 1개일 수 있고 2개일 수 있고 이렇게 가겠지. 오케이? 자, 원래는 그런데 이제 요거까지 고려해야겠지. 자, 합쳐서 전체 집합 나와야 돼. 즉 x랑 y가 3, 4, 5, 6을 적어도 한 번씩은 갖고 있어야 돼. 합쳤을 때. 다음, 교집합이 2개래. 아, 그럼 여기서 이거는 탈락이다. 교집합이 2개를 했으니까 x랑 y는 최소한 2개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러면 케이스로 보자. 정의역이 2개야. 그럼 공역은 몇 개여야 할까? 4개. 왜? 얘 때문에. x가 3, 4만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 x가 3, 4야. 그럼 y는 교집합이 2개니까 3, 4 무조건 있어야 되지. 그리고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5, 6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얘가 3일 수는 없어. 정역이 2라면 공역은 무조건 4야. 이해됐지? 이 정도 머리를 써야 돼, 얘들아. 다음, 정역이 3개라고 치자. 그러면 공역은 몇 개여야 할까? 3개 말고 4개 가능할까? 안 돼. 왜? 그러면 교집합이 3개 되거든. x가 3개 가졌어. 근데 공역이 4개야. 교집합 무조건 3개잖아. 안 맞지? 교집합은 y는 예를 들어 요런 느낌이어야 되지. 아, 요 2가지 케이스밖에 없구나. 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이 문제가 풀리지.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그러면 이 2가지 케이스를 만드는 가지수만 세면 끝나지. 셉시다. 자, 첫 번째. x의 원소가 2개고 단순하게 쓸게 그냥. y의 원소가 4개인 경우.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아까 지금 이렇게 해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나누는 순간 얘네들은 자동 확정이지. 그지? 얘가 2개고 얘가 4개 다 갖고 있어. 그럼 교집합 2개겠지. 합집합 전체 집합이겠지. 당연히.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거 신경 쓸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나누는 가지수만 따지면 되지. 갑시다. 자, 4개의 원소 중에 x가 될 원소 2개를 골라야 돼.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 얘들아. 순열과 조합이 언제 순열이고 언제 조합인지는 알아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조합이지. 4개의 원소 중에 x가 될 2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잖아. 됐지? 자, 그래서 3, 4, 5, 6 중에 2개 골랐어. 정역으로 쓸 거야. 다음, 얘들아, y의 개수 고를 필요 있나? 아니지, 4개 그냥 갖다 다 쓰는데 뭐.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손에는 뭐야? 정의역 2개랑 공역 4개 있는 거야. 이제 뭐 해야 돼? 진짜 함수 만들어야지. 1대1 함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헷갈리면 뭐라고 했어? 그려보라고. 예시로. 그럼 뭐 정의역에 3, 4가 있고 공역에 3, 4, 5, 6이 있다 치자. 자, 이때 1대1 함수의 개수 세보자. 어떻게 하면 돼? 이것도 물론 쓰자면 4p2라고 쓰면 되겠지만 굳이 그러지 말고 3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야? 4개. 4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야? 3개. 4, 3. 식으로 쓰자면 4p이겠지만 굳이 이렇게 이해 안 해도 돼. 그냥 4 곱하기 3이라고 이해해도 충분해. 됐지? 요게 첫 번째 케이스의 개수. 괜찮을까? 부연 설명하자면 4C가 뜻하는 게 뭐야? X 고르는 수. 다음 요거는 대응하는 가지수. 빠진 거 뭐야? Y를 고르는 가지수 빠졌지? 왜?
안 세도 되니까. 됐죠? 두 번째 갑시다. x가 3개, y가 3개.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제 좀 세는 게 그냥 세도 되는데 그러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 자, 요거를 센 대로 가자면 생각해봐, 얘들아. 그러면 누가 봐도 4C3이 먼저겠지. 일단 적지 말아봐. 자, X를 4C3으로 X를 골랐어? 이렇게 3, 4, 5를 골랐다 치자? 그럼 Y는 4C3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냥 막 3개 고르면 안 되잖아. 막 3개 고르면 3, 4, 5인데? 이것도 된다는 얘긴데? 아니지, 이러면 교집합 3개잖아. 오케이? 그리고 합집합이 전체 집합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Y의 개수도 4C3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머리가 굴러가야 되지. 또 내가 X에서 고른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그거 하나, 그거 갖고 나 X가 안 가진 애를 하나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야 돼. 말이 좀 어렵지. 그래서 이렇게 안 할 거야. 그래서 쓰지 말라는 거야. 일단 이 말은 이해되니 얘들아? 다시 X에서 4C3으로 3개 골랐어? 그럼 Y에 올 3개는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거야. X에서 3개 골랐어? Y에 올 3개는 X로 고른 3개 중에 2개 고르고 X가 안 고른 하나 가져가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요렇게 식을 세운다면 Y를 고르는 가지수는 3C2가 와야 돼. 이해됐을까?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나 이렇게 안 풀 거야, 얘들아. 근데 요렇게 풀어도 돼. 자, 근데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게. 좀 덜 헷갈리게. 얘는 요렇게 세지 말고 X랑 Y를 X 몇 개, Y 몇 개 이렇게 세지 말고 이렇게 하자. 교집합부터 잡자. 교집합이 될 2개를 먼저 잡자고. 뭐라고 쓰겠어? 교집합이 될 2개를 먼저 정했어. 됐지? 자, 그래서 나는 3, 4를 교집합으로 쓰기로 했어. 그러면 X에도 3, 4가 있고 Y에도 3, 4가 있는 거지. 됐지? 그러면 이제 남은 수가 5, 6이잖아. 그 5, 6을 얘랑 얘가 하나씩 나눠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남은 2개의 원소인 5, 6을 얘랑 얘가 하나씩 나눠 가는 가지수 몇 개야? 이건 그냥 손으로 해도 되잖아. 두 가지지 뭐. 5, 6, 6, 5. 2개밖에 더 있겠어? 이렇게 세는 게 좀 더 깔끔하다.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세나 이렇게 세나 가지수는 똑같이 나와. 그래서 요게 이해가 된다면 이렇게 해도 무방한데 요게 조금 생각하기 껄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나는 추천하는 건 요거. 근데 둘 다 이해되면 참 좋겠지. 됐다. 그럼 지금 뭐 한 거야, 얘들아? X랑 Y의 올 숫자 고른 거지. 그럼 이제 마지막에 요거 해야지. 대응. 자, 지금 이 상황은 뭐야? 아까랑 다르게 3개, 3개 있지. 그거를 1대1 함수로 만들어야 돼. 누가 봐도 3팩이지. 3팩으로 해도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3, 2, 1로 해도 되고 뭐가 됐든. 그래서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해서 더해주면 정답. 오케이? 그래서 계산하면 위에 게 72 나오고 아래 것도 72 나와서 최종 정답 144. 이렇게 나온다. 요게 2페이지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 됐을까? 자, 요게 이해가 됐다면 그 옆에 282번 해보자.
84번이 이해가 됐으면 82번은 되게 쉬울. 자, 일단 구조적으로 아까 얘기했었지. 1, 2, 3, 4를 x랑 뭐 a랑 b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x, y라고 하게. x랑 y가 나눠 가져야 돼. 안 겹치게. 근데 x가 더 클 순 없어. 왜? 1대랑 소였으니까. 그러면 x랑 y의 원소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가지수는 얘가 몇 개? 한 개면 얘가 세 개. 얘가 두 개면 얘도 두 개. 이거밖에 없지. 나머지는 불가능하잖아.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이지. 채원이 이해돼?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일 때 이제 개수를 세자. 자, 첫 번째. 그냥 순서대로 가면 돼. x의 개수 x 먼저 만들어주고 y 만들어주고 대응시키고. 자, 4개 중에 x가 될 하나 골라야 돼.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4라고 써도 되고. 됐지? x 골랐어. y 고르는 개수 아까 말했지? y 고르는 개수 셀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나머지 3개 그냥 y가 가져가면 되지. 됐네? 그럼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때 만들 수 있는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개? 3개. 됐을까? 이제 이해돼? 이제 그럼 이거 식 불러봐. 끝. 오케이? 채영이 어디서 틀린 거야? 함수 안 되는데 A를 3개라고 X. 안 되지. 함수는 되지. 1대1 함수가 안 되지. 됐죠? 83번도 못 푼 사람들을 위해 얘기만 하자면 이거 F1이 5일 때랑 6일 때로 나눠서 풀면 돼. 그러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 지금까지 한 것만 잘 이해해 먹었다면 F1이 5일 때랑 6일 때로 나눠서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풀릴 거고. 자, 문제는 이 다음 페이지부터인데 오늘 수업 시작할 때 말했지만 얘들아, 합성함수랑 역함수는 난이도가 일정 수준 올라가면 되게 어렵다. 문제가 그냥 태생적으로 원래 어려워. 여긴 지금 여기 숙제 열심히 해본 사람 알겠지만 여기 85번부터 문제가 조금 까탈스러워. 많이. 자, 그래서 여기를 해볼 건데 5분만 쉬었다 합시다.